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정한 이 시대의 오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서 그 업계 최고가 되신 분입니다. 자, 홈쇼핑 최초의 업대 연봉 쇼 호스트이자 두 아이의 엄마세요. 윤아재 씨입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홈쇼핑 초창기였던 96년 3월에는 최초로 이 1시간에 1억 원 매출을 1시간에 네. 달성을 하셨고요. 97년에는 보석 상품을 2시간 동안 판매해서 무려 7억 원의 그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쇼호스트 입무 6년 만에 연봉 1억 원을 받는 최초의 쇼호스트가 되셨죠. 그러니까 치열한 자기 싸움에서 승리하신 게 맞아요.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 주변의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나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96년도면은 홈쇼핑 시작하고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점,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 1시간에 평균 매출이 한 1,000만 원 나올 때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1억이 나오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많이 알아야 되고요.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끔 내가 또 그만큼 뭐랄까요, 이렇게 좀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 보여주는 모습에서도 뭔가 그 물건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일체가 돼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신뢰감이 어떤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 쇼호스트를 하게 된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아, 원래는 꿈은 아나운서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뭘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막 하고 싶다가 네. 그 일을 우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 정말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20살 때도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 직업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사실 벌써 1인 기업 시대잖아요. 네. 혼자 저도 뭐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시험 봤을 때는 어떤 방송국에 그 방송국만 들어간다라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처음에 고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나는 저랑 같이 시험 봐서 붙으신 분들 너무 쟁쟁하세요. 네. 뭐, 백지연 씨, 정은아 씨, 정혜정 씨, 뭐, 오영실 씨, 아, 그래요? 이금희 씨, 다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친구들이, 너 왜 떨어지니? 그래요. 너도 괜찮은데. 너를 누가 떨어뜨리고 누굴 붙이니? 이래서 붙은 사람 이야기하면 그녀들이 낫다. 근데 그만큼 쟁쟁하신 분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위축되더라고요. TV 나온 모습 보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니까 약간 우회를 했어요. 그게 성우였었어요. 왠지 성우는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성우 시험도 봤거든요.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상해요. 참 음성 좋으신데. 그러니까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또 한 80년대 중간 올림픽 때는 전문 MC도 뽑았어요. 뭐 허수경 씨라든가 김현주 씨. 거기도 제가 경쟁을 높여줬잖아요. 거기도 시험 봐도 다 떨어지고. 근데 그냥 나중에는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을까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되고 성우가 아니어도 되고 MC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신문을 들췄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좌절할 만도 한데 오뚜기처럼 그렇게 일어나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결혼 전과 후는 또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다르죠. 어떠셨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뭐 제 한 몸만 챙기면 되는데 결혼 후에는 사실 결혼 전에는 엄마 아버지를 안 챙겨도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결혼 후에는 부모님을 안 챙기거나 남편을 이렇게 안 챙기면은 그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어머님은 당신 따님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딸 넷에 아들, 막내, 외아들을 둔 분이신데 귀하게, 따님 네 분 다 일을 안 하세요. 다 공부 마치고 시집과 동시에 일은 다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만 하시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우리 어머님의 모습들이신데 그리고 귀하게 얻은 막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상상을 못 하시는 풍경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동시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아무리 외출을 해도 새벽에 나가는 것도 본 적도 없었고 그냥 해 뜰 때 나가서 해 지기 전에 들어왔는데 저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진 후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그러시면서 네. 나는 돈 버는 며느리 필요 없다. 나는 밥 해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런 며느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너는 너 욕심에 너가 일을 할 거면은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도 딱 불러놓고 이혼해라 그랬었어요. 난 이런 며느리 원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혼을 안 했더니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쵸. 예,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시어머님은 쾌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지가 그만두고 딸들 보니까 네. 하나도 못 키워서 그 어머님 옆에 다 모여 사셨거든요. 네네. 일 안 하는데도 네, 지가 무슨 재주로 일하면서 쌍둥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래서 그러셔서 아예 저희 어머님은 애도 안 봐준다 그러셨어요. 네가 봐라. 나는 애 안 봐준다 손자. 그리고 저를 아주 작정하고 일 그만두시게 하려고 아드님이 손자를 보는 거를 못 보게 하셨어요. 차단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을 본가로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태어나고 그때가 한 4개월째 한참 24시간 잠 못 자고 우유 먹이고만 할 때인데 그때 저희 남편이 본가로 들어갔어요.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 키우기를 좀 거두겠다고. 네. 저 혼자 이제 쌍둥이를 보면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가 일하러 갈 때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 도우미 아주머니는 가시고 왜냐하면 쌍둥이다 보니까 집에 숙식하시는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 월급을 다 넣고도 출퇴근 아주머니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때는 늘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버는 거 저 버는 거 해도 쌍둥이 뭐 기저귀값만 30만 원씩이니까 그래서 우유값 하면은 돈을 다 넣고 늘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죠. 네. 너는 도대체 네가 번 돈을 그대로 아주머니 통장에 넣어주는데 도대체 왜 그걸 왜 하느냐. 네. 그런데 저는 일할 때 제가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월요 단세포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면 집 생각이 안 나요. 어허. 그리고 집에 오면 회사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 회사 와서는 아예 집안일 생각이 안 나니까 일을 이렇게 매진할 수 있고 또 집에 오면은 회사 일에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집에 충실하게 되고 근데 그때 쌍둥이 키우면서가 시어머님의 반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사실 시어머니는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이도 못 돌보고 그러면 남편분도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도 반대했죠. 네. 반대하고 늘 이제 저는 저희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성격이 이거예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가지고 이럴 땐 괜찮네요. 그래서 어머니 막 뭐라 그러시면 엄마 앞에 손에 끼 갖다 집에 오면 또 까먹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청소년 분이시네요. 단세포로. 예. 정말 단세포다 보니까. 네. 근데 전 마음으로 제가 읽죠. 어머니께 분명히 한 소리 듣고 왔구나. 네. 그런데 또 그냥 한 발 툭 던지는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아니, 완강하게 반대하진 않고 저를 믿어주면서 그리고 제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일이 없을 때는 가정에 충실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는 저는 거의 결혼 초창기 때 회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네. 방송만 하면 집에 가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다 삼가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그 시간 빼면은 집에 아이들하고 놀고 남편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주말에 막 요리해서 만들어주고 네. 일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극복하는 방법은 일은 하되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사교 모임은 다 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대신에 회식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만약에 내가 좀 많이 소원해질 수 있다면 네. 일하는 현장에서 잘하자. 그리고 실력을 쌓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남편도 이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6년 차에 갑자기 연봉 1억 받는다고 신문에 막 나오니까 네.
좋아하더라고요. 돈 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콱콱 박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도전,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인데 오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자신감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최자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글쎄요, 저도 일하는 엄마긴 한데 참 이 육아하고 가정을 놓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참 함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왕 하는 거 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유난 씨 보니까 아 이게 진정한 워킹맘이구나. 아, 한쪽 문 닫고 한쪽 문 열고 저도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가사와 육아에 지친 여러분이 잠시 일을 내려놓고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시간 그녀의 품격 함께 하셨는데요. 부부 재취업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생생한 어떤 경험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신 주부 여러분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고수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